자, 안녕하세요. Real Deal English Very First Lesson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약간 영상의 분량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첫 시작이니까 힘차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Unit 1은 Getting to know each oth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Getting to know each other. 느낌 오시나요? 자,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get to라는 것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게 된다,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ting to know each other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sample conversation,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릭이 말합니다. Hi, my name's Eric. What's your name? I'm Julie. Nice to meet you. I'm a web designer. What do you do, Eric? I teach English.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eoul. How about you? I live in Ilsan. Well, I'm actually a shy person. What about you? I like talking to strangers. I'm very outgoing, honestly. Then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하면 이제 에릭이 또 계속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져 나가겠죠.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제 대화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저희 수업이 이제 스피킹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과제의 난이도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걱정 마시고 이것조차 어렵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Hi, my name is Eric. What's your name?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사항은요.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할 때 영어를 써먹어야 되고 영어를 물어봐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바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고 대화에서는 예의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오픈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 주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Hi, my name is Eric. 이렇게 내 이름은 에릭인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지. 가자마자 자기 이름은 말도 안 하고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하시고요. 항상 패턴이 자기 거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되묻는다. 네, 이 패턴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Hi, my name is Eric. What's your name? 좋죠. 자신의 이름으로 넣어서 해도 돼요. 그 다음, I'm Julie. Nice to meet you. 좋죠. 자, 여기서의 우리의 중요한 점은 meet you. 여기를 강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nice to meet you, meet you 이렇게 meet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 3, 4일 차 때 또 배울 건데요. 문장에서 억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Julie. Nice to meet you.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한 다음에 딱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답을 했으면 약간 힘들더라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 라는 것으로 다시 되물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에릭이 물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줄리가 뭔가를 물어봐줘야 대화가 이어지지. 물었는데 무슨 인터뷰처럼 대답만 딱 해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기가 싫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Real Deal Crew에서 파트너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전화 영어를 하든 상대방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만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항상 되물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울 거고요. 자, 되묻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배워볼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가볼게요. 어, I'm a web designer. What do you do, Eric? 자, 여기서는 뭘 한 거냐면 자신의 직업을 먼저 밝혀주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직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 What do you do, Eric? What do you do? 이 표현은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s your job?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간접적이면서 자연스럽죠. 그래서 What's your job? 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what do you do 라는 표현으로 한번 배워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것이 사용됐죠. 자기 일을 먼저 말하고 직업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I teach English. Where do you live? 자, 일단 직업을 말할 때도 I'm an English teacher 해도 돼요. I'm an English teacher 해도 되지만 I teach English 이런 식으로 동사로서 표현해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나는 뭐뭐를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고 할까요? 뭐 배터리를 팔아요. 뭐 배터리를 파는 뭐 회사의 뭐 CEO야. 그러면 그냥 I'm a CEO of a battery company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I sell batteries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로 풀어서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대답을 했으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물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영어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기본 마인드셋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I live in Seoul. How about you? 자, 마찬가지죠. 나는 서울에 살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요? 너는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How about you? 그러니까 I live in 일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일산 살아. 자,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하고 또 끝내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Well, I'm actually a shy person. 저는 좀 낯을 가려요. shy person이라는 것은 낯을 가린다는 거고요. What about you? 그쪽은요? 이렇게 하면서 성격으로 대화를 넘기는 거죠. 대화를 점점 다른 어떤 소재로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줄리가 대답하죠. I like talking to strangers. Talking to strangers. stranger이라는 뜻은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대화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I'm very outgoing, honestly. I'm very outgoing. outgoing이라는 것은 성격 중 하나인데요. 외향적인이란 뜻이에요. 외향적인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honestly라는 표현은 저는 사실 솔직히라는 뜻이니까 저는 사실 좀 외향적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Then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그러면 쉬는 시간엔 뭐 하세요? 여가 시간엔 뭐 하세요?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포스팅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취미가 뭐예요? What's your hobby?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교과서적인 좀 표현이고 왜 이게 추천드리지 않는 표현이냐면 hobby라는 것은 보통 조금 전문적인 취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낚시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뭐 거의 매주 낚시를 가고 뭐 낚시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적인 취미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뭐 TV를 보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쉬고 이런 걸 좋아하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대화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쉽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이런 정도의 소재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아주 자세히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워볼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발음과 좀 표현 팁을 더 심도 있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발음 체크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 What's your name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인데요. 자, What's your name을 여기 한글을 한번 보세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혹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여기에서 what's에서 s와 your에서 u가 붙어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what's your를 합쳐서 what's you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업을 물어보거나 혹은 what do you? 라는 패턴을 물어볼 때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do you라는 것이 좀 빠르게 발음을 하면 do you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은 do you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what do you가 what do you 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그렇죠? 워로 발음하나 와로 발음하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요. 직업을 물어보는 이 표현.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What do you do?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더 자연스러운 발음 연습하기 위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걸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만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할 때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세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할 때도 What do you study? What do you study? What do you study?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hat do you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좋은 표현이다. 꼭 연습을 해보세요. What do you?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ere do you live?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 you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이 do you라는 표현도 빠르게 말하면 위에서처럼 르유, 르유 이렇게도 되지만 더 빠르게 말하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바로 주,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음하냐?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괜찮죠? 자, do you live? do you live? 그냥 do you가 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쵸?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원어민이 말을 할 때도 들려요, 그게. 그래서 원어민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where do you live? 아, 이걸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복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쉽게 잘 하시는 분들은 한 3번만 반복해서 넘어가시고 이게 너무 생소했다. 그러면 한 10번, 30번, 100번까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현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업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이게 가장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job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What do you do?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나는 이 표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면 for a living 이라는 표현을 합치셔도 돼요. for a living 이라는 것은요. living 이라는 단어가 생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a living 이라는 게 생계 수단 이런 뜻이기 때문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는 표현은 먹고 살기 위해 뭐를 하냐 뭐 먹고 사세요 뭐 해서 먹고 사세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생계가 어떻게 되세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직업을 물어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표현 What's your job?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다 익혀보시고 연습을 할 때 제가 뒤에서 연습 가이드를 말해줄 건데 연습을 할 때는 그것을 자기가 잘 평소에 쓰지 못했던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럼 what are you doing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are doi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밥 먹어? 너 TV 봐? 뭐 놀아? 일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은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닛 1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자, Real Crew 그 레슨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피킹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피킹이 가장 시중에서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읽기 자료 너무 많고요. 리스닝 자료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 사실 뭐 돈 내고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스피킹만이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이드도 없고 자료도 없고 본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서 하기에는 실천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자료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훈련을 직접적으로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계속 명심해야 될 것은 말하기 훈련에서 이런 질문을 먼저 글로 써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제가 팩트 폭력을 한번 해드릴게요. 팩폭을. 뭐냐? 이거는 써놓고 말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대답할 걸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외워서 혹은 보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먼저 말을 하세요, 항상. 즉, 질문을 읽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적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이유에 대해서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질문을 읽으세요. 읽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질문하는 훈련이 되고 발음 훈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아까 배운 대로 What's your name?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해보세요. My name is Eric. I'm Eric. 이런 식으로죠. 그 다음에 천천히 적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도 What do you do?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I teach English. I usually work like 5 days a week.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세요. 자신의 대답할 수 있는 패턴을 늘려보는 거예요. 자, 즉 본인이 아주 초보다 나는 한 문장도 힘들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만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I'm a hairdresser. 이거는 미용사란 뜻이에요. 그러고 끝내도 되는데 나는 한 이거에 대해서 한 세네 줄 대답 가능하다. 그럼 세네 줄을 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I work 5 days a week and I usually work for about 5 hours a day. And I work with 3 different coworkers.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이 스피킹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제가 난이도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단답형으로 한 줄만 딱 말한다. 그럼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막 10줄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리고 약간 더 챌린징하게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Where do you live? 혹은 Where do you live? And who do you live with?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세요? 그러면 읽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I live in Ilsan and I live with my family. There are 4 people in my family. My mom, my dad, my sister, and me.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더 늘려도 돼요. And I have a dog. 그리고 강아지도 키워요. 등등등.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대화를 늘려나가면 훨씬 더 하루에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스피킹의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너무 스피킹이 부족하다. 나는 한 줄도 힘들다. 그럼 한 줄만 하시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퀘스천으로 넘어갈게요. What's your personality like? What's your personality like? 자, personality라는 것은 성격이고요. 너는 성격이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문법 좀 익힐게요. What, 어쩌고 저쩌고, like 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how라는 뜻이에요. how, 어때요?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왜냐하면 what 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like 이라는 것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what 뭐뭐뭐 like 이라고 하면 뭐 같아요? 이런 소리야. 뭐 같아요? 그러면 너 성격은 뭐 같아? 이런 소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한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I'm very outgoing 혹은 I'm very quie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뭐 MBTI를 말해줄 수도 있고 그 뭐 성격이 형성된 이유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은 발화량을 뽑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답형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꼴랑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왕초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발화량을 뽑아라. 그 다음에 5.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이라는 것은 뭘 좋아해요? 라는 거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힙합을 좋아해요. 영상을 좋아해요. 넷플릭스를 좋아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 근데 하루에 몇 시간 보는지. 게임을 한다.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누구랑 하고 왜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왜 좋고 등등을 충분히 늘려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새로 익힌 표현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스피킹 미션을 하면서 새로 익힌 표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새로 익힌 표현에 대해서 최소 3개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대답하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했던 거, 그럼 그거를 첫 번째로는 네이버 영어 사전이나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익힌 표현을 이용해보고 그거를 적어보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몰랐는데 오늘 이 미션을 하면서 써봤다. 이런 것들을 3개 정도, 최소 3개 정도를 써보고요. 자, 그러다 보면 두 번째가 나와요. 궁금한 표현, 즉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나에 대한 말이니까. 근데 이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쳐보고 해봤는데 확신이 서질 않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혹은 이 말을 도무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걸 여기다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 강의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또 우리 Really Cool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단톡방에서 의문을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궁금한 표현 적어놓고 나중에 해결하기. 이 미션을 꼭 해보시고 이게 첫 번째 스피킹 미션입니다. 자, Really Cool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빡센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미션하고 실제로 발화할 수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스피킹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래서 꼭 열심히 수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Unit 1. 자, 이번에는 강의로 지식 업그레이드. 이번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expressions, 표현입니다. 첫 번째, what do you do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what do you do는 직업이라 그랬고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고, 첫 번째, 이렇게 직업을 말해주는 거예요. I'm an engineer, I'm an engineer. I'm a student. 이런 식으로 자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일해요? 라고 할 때는 I work for Samsung. I work at an office. 자, 두 번째 거는 이 표현은 이제 저는 그냥 사무직이에요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저는 사무실에서 일해요. 구체적으로 뭐 낯선 사람한테 말해주기가 좀 그럴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m between jobs. 이것은 이 표현 between jobs라는 표현은 구직 중이에요. 아직 취준생이에요. 이런 표현이고요. I'm retired. 저 은퇴했어요. 뭐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됐거나 아니면 너무 부럽게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볼 때 My name is Eric도 되지만 I'm Eric 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I'm Eric. 저는 에릭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편한 표현이 있고 혹은 좀 공식적으로 막 나의 full name을 말해줘라.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you can call me, you can call me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에릭이라고 부르세요. 특히 우리 Real Crew에서는 닉네임이나 영어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You can call me 뭐 Julie, You can call me Amy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here do you live? 사는 곳에 이야기할 때는 I live in 바로 in을 씁니다. 전치사.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Where are you from? 이거는 어디냐?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어떤 국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어요. 즉,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출신지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I'm from Busan. I'm from 수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at's your major? What's your major? Major이라는 것은 전공이죠.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I major in design. 자, major in을 써요. major in. 저는 뭐뭐를 전공했어요. 라고 할 때. 그리고 I'm an art major.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표현은 바로 이건데요. major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는 건데요. 여기서의 major은 전공도 아니고 전공하다도 아니고 바로 전공자라는 표현이에요. major이라는 표현이 전공자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뭐 전공했어요 라고 할 때 I'm a 뭐뭐 major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공했으면 I'm an English major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전공했어요. 그러면 I'm a design major.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 전공이에요. 전공자예요. 라는 표현도 써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으로 my major is 혹은 my major was 뭐뭐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평소에 자신이 쓰지 않았던 것을 선택해서 이번에 익혀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거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랫줄 나이도 빼먹을 수 없죠.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여기서의 강세는요. How old에 들어가요.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나이의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를 대답할 때 자연스러운 방법은요. years old를 빼는 거예요. years old를 말한 것이 물론 뭐 정석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95%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를 보든 실제 원어민들이랑 생활을 해도 years old를 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서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나이인 것을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I'm 31 이렇게 I'm 31 I'm 27 I'm 4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나이인지 다 알아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을 말할 때도 똑같아요. 지금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지금 뭐 3시예요 라고 할 때 It's 3 라고만 해요. 근데 이제 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색하게 항상 o'clock을 붙이려고 하죠. It's 3 o'clock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o'clock을 안 붙이는 게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에서는요.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자, how old are you? 라는 것이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죠. 막 처음 볼 때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old are you가 아니라 May I ask how old you ar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May I ask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How old you are? 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의하실 점은 How old are you가 아니고요. How old you are 이 된다는 거예요. How old you are. 여기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는 못 참겠다, 빨리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이제 문법 용어인데요. 이게 궁금한 이유, 궁금하신 분, 왜 여기서는 How old are you인데 왜 여기서는 How old you are인지 궁금하신 분은 먼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을 쳐서 공부하고 계시면 되고요. 필수 아니고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답은 Sure, I'm 57. I'm 57. 바로 그냥 나이만 숫자만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서의 sure이라는 것은 물론이죠.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저 57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은 취미나 그냥 보통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like fashion, I like photography, 혹은 I like music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관심 분야를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to do?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이것도 취미 같은 거죠.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는 표현. 그래서 I like to take walks. 저는 산책 좋아해요. 산책은 take walks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력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work. 저는 어디서 일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work for, work at, work i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말할 때 저는 뭐 LG에서 일해요, 애플에서 일해요 이럴 때는 I work for Apple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회사 이름까지는 잘 말을 안 하죠. 낯선 사람들끼리. 그럴 때는 회사 종류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work at an IT company. 예를 들어서 I work at an IT company. 저 IT 회사에서 일해요. 뭐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요. 뭐 교육 회사에서 일해요. 이런 식으로 work at을 써주는 거고요. 이거 말고 그냥 분야만 말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영업직이에요. 뭐 보험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I work in sales.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요. I work in marketing.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영어 회화를 하다 보면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말, 그게 그리고 가장 자주 말하게 될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패턴과 기본 표현들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먼저 한 10줄 정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표현들을 모아드린 거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뭐 자신의 뭐 직업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기본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학원도, 그 어떤 강의도, 그 어떤 교재도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모든 학습제에 대한 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검색하는 능력과 습관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3개월 뒤, 6개월 뒤 영어 실력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표현들, 직업 관련 표현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강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세. 직업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단어에 강세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강세가 있는데, 그 강세가 어긋나 버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어민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색한 영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세가 없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요. 즉,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를 강하게 말해주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 clerk, clerk 이렇게 되는 거죠. clerk.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clerk 처음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통 이 처음 모음이 시작되는 것. 모음이라고 하면요, 아, 에, 이, 오, 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lurk, lurk 이 부분이 강세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가 되겠죠. 그래서 nurse, nurs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nurse 이렇게 하거나 nurs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나머지 단어들 한 번씩만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강세 표시는 여기 단어 위에 짝대기 표시가, 점 표시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manager, manager, athlete, athlete, teacher, teacher, judge, judge. 판사는 강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designer, designer. 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강세가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이게 아니라 designer, designer. 이 자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chef. 이거는 강세가 하나밖에 없겠죠. chef. 그 다음에 accountant, accountant. 회계사. electrician, electrician. 단어가 좀 길죠? 강세가 두 군데 들어간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electrician, trici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olitician, politician. 이것도 강세가 두 군데 들어가죠. 자, 참고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 강세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어떤 점은 상단 이제 위에 오른쪽에서 아래 왼쪽으로 내려와요. 여기서는 이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이 두 번째 강세가 더 강한 강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촥 되는 거, 그게 더 강한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receptionist, receptionist. 데스크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between jobs, between jobs. 여기서도 between jobs. 강세가 각각 요곳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hairstylist, hairstylist. 미용사라는 뜻이고요. pharmacist, pharmacist. 약사고요. architect, architect. 건축가.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worker, construction worker. 공사 현장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공무원, civil servant, civil servant. 혹은 public servant, public servant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rogrammer, programmer, programmer. 로에 강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office worker, office worker. 그냥 사무직 직원이다. engineer, engineer. 자,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뒤쪽에 강세가 강하죠. 그래서
engineer 이렇게 해야 되죠. engineer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가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데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말하기 시험에서. 그래서 photographer 이게 아니고요. photographer 두 번째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세를 주지 마시고 photograph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음에 대한 것도 앞으로 차근차근 해나갈 거니까 지금은 저희가 배우는 만큼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자주 하는 실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hair designer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많이 쓰죠.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라는 말 대신에. 하지만 이것은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사람들이나 뭐 비원어민이라 할지라도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표준어인 hairdresser 혹은 hairstylist로 바꿔줍시다. 요 표현들도 그렇게 낯설진 않잖아요. 특히 hairstylist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airstylist 혹은 hairdresser로 써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 공무원이란 표현을 할 때 public office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거의 고위공직자 느낌이에요. 국회의원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 이런 것 때문에 쓰지 마시고 civil servant 혹은 public servant라는 표현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표에 다 있었던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백수예요, 취준생이에요, 구직 중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백수와 취준생은 또 다른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I'm not working at the moment. I'm not working at the moment. 저는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at the moment라는 뜻이 now라는 뜻이에요. now, right now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at the moment라는 표현을 평소에 쓰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익혀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I'm out of work. I'm out of work. 저는 일 밖에 있어요. 그 말은 일이라는 그런 환경 밖에 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좋은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I'm looking for a job. look for 이라는 표현은 찾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직업을 찾고 있어요. 즉 구직 중이에요. 취준생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왜 이런 표현들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백수, 취준생, 구직 중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 형태로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취준생이라는 어떤 명사의 단어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보통은 영어는 동사로 표현한다는 거죠. 취준생이라는 어떤 명칭이 아니라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라는 이렇게 풀어서 서술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백수라는 어떤 단어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가면 영어의 감각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것은 이제 거의 여러분이 매일 하게 될 과제인데요. 바로 하루 일과 요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이제 Daily Speaking Practice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오늘 하루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하셔도 되고요. 혹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순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기를 먼저 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하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엄청 답답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 아침 일어난 순간부터 자는 그 순간까지 하루를 쭉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났고 화장실에 갔고 씻었고 양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아침을 뭘 먹었고 혹은 아침을 안 먹었고 옷을 뭐를 입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버스를 탔는지 운전을 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몇 시에 일에 도착했는지 몇 시에 학교에 도착했는지 몇 시에 점심을 먹었고 회사에선 뭘 했고 이런 것들 다 쓰는 거예요. 몇 시에 퇴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 먹고는 뭐 커피를 한 잔 했는데 뭐 직장 상사랑 대화를 했고 혹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고 몇 시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뭐 샤워를 했는데 유튜브를 봤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다. 이거를 다 말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거에 사람들이 왜 할 말이 없다고 하냐면 특별한 걸 찾는 거예요. 오늘 별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시간 순서대로
철저하게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를 다 묘사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을 해보잖아요. 그럼 시제 다 틀리고 단어 안 떠오르고 버벅거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매일 연습을 해서 매일 반복되고 자주 쓰는 말들을 과거형, 현재형 이런 말들을 자주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쭉 해보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엄청 답답할 거예요. 이 말 어떻게 하지? 아, 이 단어 까먹었네? 이건 어떻게 말하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해보고 그 막히는 부분을 다 먼저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말을 못하네. 내가 이걸 계속 실수를 하네. 내가 이거를 계속 버벅거리네. 이런 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10줄, 20줄을 쭉 써보는 거예요. 라이팅으로. 여기다가. 자, 그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죠. 라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검색도 할 거고요.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생각도 해보고, 첨삭도 하고 고쳐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최대로 고쳐본 그 말. 그렇게 해서 한 10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말을 갖고 다시 연습해보는 거, 말하기로 다시. 그러면 그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찾았던 표현들, 내가 아까는 못했는데 이제 알게 된 표현들, 혹은 아까는 막 버벅거리고 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매끄럽게 알게 된 표현들을 이제 말로 여러 번 해보면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해보시고 여기서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뭐냐? 늘 똑같은 건 쓰지 말고 새로운 표현 3개 이상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잘 쓰지 못했던 표현 혹은 알았지만 스피킹으로 잘 못했던 그런 것들을 3개 이상 꼭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익숙해져서 혹은 내가 지금 영어의 수준이 꽤 높아서 이게 쉽다라고 하면 더 길고 깊이 있는 말을 덧붙여서 발화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났고 뭘 먹었고 이 정도는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I got up early this morning. I got up at 7. And I just skipped breakfast. 넌 아침을 걸렀다. And I took a shower for about 20 minutes. 그리고 20분 정도 샤워를 했다. And I got straight to work. 그리고 바로 직장으로 갔다. And I just talked to my coworker about the project. 뭐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and we had lunch together. 뭐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런 게 내가 쉽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깊이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직장 동료의 생각은 나랑 좀 달랐는데 어떤 면에서 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데일리 스피킹 같은 이 프랙티스는 정말 상급자까지, 그러니까 왕초보에서 최상급자까지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집에 왔다. 이 말을 그냥 아주 쉽게 I drove back home 이라고 할 거예요. 만약 초급은. 근데 고급이라면 내가 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그 운전하는 동안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유튜브를 틀어놨고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뭘 했다. 이런 거까지 깊이 있게 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사실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이것을 진짜 100%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익힌 표현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하고 또 써보고 찾아보면서 새로 알게 된 표현을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표현 하다가 막혔어요. 막힌 게 무조건 있겠죠. 아, 이 말 진짜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뭐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확신이 없다. 그런 것들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강의에 뭐 댓글로 단다든지 아니면 단톡방에서 물어본다든지 해서 해결을 하시고 해결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해결이 안 돼도 여기에 적어 놓는 자체가 내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로 어떤 리스닝이나 뭐 미드를 본다거나 하다가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아, 저렇게 말하면 되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익혀가시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큰 목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강의니까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인데 좀 양이 많았어요. 첫날이라. 첫 번째, conversation을 통해서 예시 대화를 보여드렸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발음이라든가 그리고 표현력,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표현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스피킹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템플릿을 주었고요.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말하고 또 써보면서 익히시라는 뜻이고, 익히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새로 익힌 표현과 궁금한 표현을 꼭 써보시고요. 두 번째로 더 많은 학습 어떤 표현을 위해서 제가 질문과 답변에 대한 템플릿을 드렸고요. 여기서 모르는 것은 모두 표시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헷갈리는 표현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직업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 역시 자신이 해당되는 것 혹은 외우고 싶은 단어들을 외워보시고 그 과정에서 강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습을 꼭 하시라는 것. 그리고 한국인이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루 묘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묘사 같은 경우에는 꼭 지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미래형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걸 할 거고 이걸 할 거고 이번 주 주말에는 이걸 할 거야 라는 어떤 계획을 묘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오늘 하루 묘사는 꼭 매일매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과제에서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첫날 꼭 과제를 완수하시고 저는 채팅방에서도 뵙고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